안녕하십니까. 본 영상에서는 올해 산업안전 동향과 관리감독자 역할에 대해 담당 부서의 의견을 짤막하게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선배님. 코로나19 처음이죠? 예, 그렇네요. 파트장 된 거 축하해요. 정말 말로만 이렇게 파트장까지 됐네. 3개월 퇴사하기였는데. 저 원래 떡잎부터 남달랐습니다 선배님. 예, 우선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준법경영그룹 주범준입니다. 네, 선배님, 제가 이번에 파트장이 돼 보니까 현장 관리 외에 부가적인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파트장이 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로 지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관리감독자 부분이 가장 생소한데요. 제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로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오는 관리감독자의 직무를 좀 건조하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다루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 등의 안전보건 점검과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해야 하고, 소속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에 대한 점검과 착용하는 법,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도하고 감독해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 중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 보고도 해야 하고, 상황에 대한 응급처치도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 장소의 정리정돈과 통로를 확보하는 것에 대한 확인을 하고 감독을 또 해야 되며, 그리고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협조도 좀 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험성 평가를 진행을 할 때 유해 위험 요인을 찾고 개선 조치를 할 때 참여해야 됩니다. 말씀이 참 기시네요. 제가 뭘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조금 이따가 좀 더 세부적인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최근 언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기사가 많이 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요합니다. 수년 동안 태안발전소, 구의역 스크린 사고, 그리고 이천 창고와 같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산업재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같은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들도 발생이 됐었어요. 이런 사고들을 막기 위해서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면 사업자가 처벌을 이제 안 받으려고 안전보건 조치를 엄청 열심히 할 것이다. 그러면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겠지 라는 전제로 마련된 법안이에요. 그래서 주요 내용이 뭡니까? 아직 시행은 안 된 거죠? 네, 22년에 시행이 될 거고요. 오롯이 중대재해가 발생됐을 때 처벌을 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가 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 처벌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럼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가 있다면요? 1년 이상. 무엇이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은 7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러니까 7년의 범위 안에서 뭐 6개월을 주기도 하고 뭐 1년을 주기도 하고 뭐 판사 마음이에요. 한선이 없어요. 최소 이만큼의 처벌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한선이 있는 겁니다. 1년 이상으로. 그러니까 재판을 해서 잘못한 게 나오면 최소 1년 이상은 구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 징역 1년이라 섭주분들께서 신경이 많이 쓰이실만 하시겠습니다. 그렇죠. 신경이 많이 쓰이죠. 그래서 경영계에도 관심이 많고 노동계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쪽은 처벌이 너무 강하다. 한쪽은 처벌이 아직도 약하다. 그렇다면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 관리감독자, 즉 현장 파트장이시죠? 이 현장 파트장한테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영향이 없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사업주와 안전보건 관리를 하시는 분들의 책임이 엄청 막중해졌어요.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여러 가지 안전보건 조치를 할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현장에서 이걸 누가 하겠어요? 관리감독자가 해야 돼요. 관리감독자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서 만약에 중대재해가 발생이 되면 사업자하고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을 받게 되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자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사업주 처벌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배님? 그러니까 대표님도 볼 거야. 죄송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바로 자, 최근 대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양형 기준도 바꾸겠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무엇을 바꿔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을 할 때 아까 제가 징역 7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여기서 요만큼, 그러니까 6개월 하고 1년 반 정도? 요 정도만 처벌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요만큼 좀 더 많이 처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할 거고 국민들도 여태 처벌했던 게 좀 약하다고 하니까 판사님들이 처벌을 더 강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기업이 안전관리를 안 할 수 없게끔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게 누구든지 안전보건 직무를 수행을 안 하면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운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감독자도 이전에 비해서 어깨가 무거워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현장 관리자인 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관리감독자는 실제 처벌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럴 일이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사고에 기인을 했다고 판결을 받으면 갑자기 파트장 된 게 두려워졌습니다, 선배님. 다 챙기면 됩니다. 떳떳하면 돼요. 저는 누구보다 떳떳합니다, 선배님. 넌 떡잎부터 다른 파트장이야. 자, 이제 구체적으로 현장 관리자인 관리감독자로서 제가 무엇을 하면 되는 거죠, 선배님? 산업안전보건법규에 엄청나게 많은 양이 기록되어 있어요. 네,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죠, 사실. 내용이 너무 방대하니까. 조항도 많고, 복잡하고. 그래서 이걸 세 가지로 좀 요약을 아니, 하면. 선배님,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니까 뭘 자꾸 요약을 하세요, 선배님? 자, 보세요. 관리감독자 역할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업무 장소에 대한 관리. 두 번째,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관리. 세 번째, 근로자 건강관리. 하나씩 디테일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업무 장소에 대한 관리인데, 업무를 진행하는 장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장소로 이동하게 되는 경로, 대기 장소, 근무복을 입고 벗는 그런 탈의실까지 모두 포함을 합니다. 이런 장소에 우리가 사용하는 장비들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안전조치는 되어 있는지, 충돌하거나 또는 걸려 넘어질 만한 게 있는지, 바람이나 햇빛, 눈과 같은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위험한 요인들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끔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점검을 할 때 참고하시라고 게시판에다가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좀 게시를 해놨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이것저것 테마별로도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예, 선배님 말씀 들어보니까 매년 사업장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 위험성 평가가 해당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냥 쓱 한번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위험성 평가는 특정 시기에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건 매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한 위험 요인이 없는지 관리감독자는 매처럼 매처럼요? 예, 매처럼. 자, 그럼 두 번째로 업무 중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는 저도 잘 알 것 같습니다. 뭐 구성원이 업무 중일 때 실수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 지도나 교육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진행을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맞죠? 네, 맞아요. 이걸 휴먼 에러라고 하는데 이 부주의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교육을 못 받아서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안 하는 건지 건강 상태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그런 건지 고민이 있는지 사인이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체 조건에 따라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 뭐 음주 여부도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죠. 하나씩 들어보니 챙겨야 될 게 참 많네요. 관리자도 좀 어떠한 고정관념을 깨고 좀 더 넓은 시야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수행하는 업무 중에 반출입 입회하는 것과 그리고 차량 업무 외에는 크게 위험한 일이 없다라고 봐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안전조치면 충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그 건강관리요? 네,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좀 도와줘야 합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매년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건강진단 결과에 이상이 있다고 나오면 해당 파트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직원들과 면담을 해서 건강관리 여부를 챙기는 겁니다. 아니 선배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본인이 스스로 운동하고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뭐 저희가 운동을 해라 뭐 몸무게 관리해라 저희가 주치의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이가 없네. 진짜 화내는 것 같다. 아니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시니까 그렇죠. 여기 이분 발열 체크 좀 다시 해주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면담을 하고 기록까지만 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원의 검진 소견에는 3개월 후에 재검을 받으라고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에 재검을 받았는지, 그리고 뭐 당뇨가 있던데 약은 먹고 있는지, 그리고 식이 조절을 하라고 했는데 식이 조절은 하고 있는지, 따로 운동도 병행을 하고 있는지,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떤지 뭐 그런 정도를 확인해 주면서 스스로 건강관리 할 수 있도록 체크만 해주자는 거예요. 그 체크는 매일 해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아니, 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돼요.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좀 번거롭긴 합니다. 그렇죠. 사실 뭐 들어보니 좋은 활동인 것 같기도 하고, 그동안 저도 건강검진 받으면서 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 저는 젊으니까 아직 건강하다니까 이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몸을 관리를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어쩜 이런 부분에서는 뭐 관리를 해주는 게 참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하나 드는 거는요. 이 건강 정보가 어찌 보면 민감 정보일 수도 있거든요. 뭐 어떤 친구들의 뭐 신체 조건을 묻는다라든지 또는 뭐 개인 질병에 대해서 오픈하기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인정보 문제는 안 되는 건가요? 네,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는 그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정보는 관계자 외에 열람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절대로 타인한테 공개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회사는 이런 건강면담의 편의성과 효과적인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서 별도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해당 파트 1 외에는 누구와도 공개하면 안 된다. 그렇죠. 유포되면? 징계죠 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선배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네. 재판인가? 피고 할 말 없으면 판결하겠습니다. 뭔 소리야 갑자기. 주문! 관리자를 괴롭히고 있는 안전담당 조범준 과장을 파면한다.